담양 죽순축제 요리대회장 긴장감 넘치는 음악. 돈 한 푼 없으면서 엄마 대접은 받고 싶어? 딸의 이 한마디가 72세 김미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She's just our live-in help. 40년 경력의 주방장이 가정부로 전락한 순간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목소리. 과연 오늘의 대상은? 과연 미자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딸 수지는? 이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마지막 겨울. 2023년 11월 종로 피막골.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종로 뒷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늦가을 찬 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휘돌며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간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미자는 낡은 철문을 열며 늘 그래왔듯 하루를 시작했다. 미잔의 밥상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은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한때는 선명했을 붉은 글씨는 이제 바랜 갈색빛을 띠었고 모서리는 비바람에 닳아 둥그러져 있었다. 미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섰다. 3개월. 딱 3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이었다. 부엌에 불을 켜자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차갑게 빛났다. 벽면 가득 걸린 국자와 뒤집개,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정성껏 손질해둔 칼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가락시장에 가야 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손님이 또 끊겼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단골들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다. 여보 김상철 씨, 이 잔의 밥상 오늘도 힘내서 해볼랍니다. 미자가 빈 공간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리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둔탁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다.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스산했다. 한때 북적이던 피막골 일대는 이제 절반 이상이 빈 가게였다. 철거 예정 폐업했습니다 라는 안내문들이 셔터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김씨네 생선가게도 박씨네 정육점도 모두 떠났다. 이제 남은 건 미자네 밥상과 몇 군데뿐이었다. 시장에서 돌아온 미자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썰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80대 할아버지 40년 단골이었다. 미자씨, 오늘도 백반정식 하나 주소. 네, 강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육개장이 나가는 요일입니다. 노인은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자가 뚝배기를 가져다 주자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 전 한참을 바라보았다. 육개장 좋지. 그럼 밥 한 공기 더 추가요. 그나저나 이 맛도 이제 3개월이면 못 먹게 되는구먼. 그러게요. 강 사장님도 벌써 여기 터잡은 지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뭐예요? 올해가 벌써 27년째라오. 세월이 미자 씨에게만 오지는 않아. 두 사람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게는 한산했다. 예전 같으면 직장인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뜸하게 한두 명씩 들어올 뿐이었다. 미자는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여보, 우리 식당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럼 당신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 30세의 남편과 함께 시작한 식당. 신혼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이 부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곤 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미자는 홀로 남았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 저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 평소 같으면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딸이었다. 엄마?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엄마, 내일 시간 있어? 태호 씨랑 같이 가게 들리려고. 할 얘기가 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계산된 친절함이랄까 아니면 숨겨진 의도랄까. 미자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얘기? 아, 그래, 와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미자는 다시 빈 가게를 둘러보았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이 공간이 곧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딸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이 묘하게 얽히며 가슴을 짓눌렀다. 밤 10시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 미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길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미자는 주머니에서 남은 밥을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너도 곧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고양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내일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는 걸까? 왜 안 하던 전화에 온다고까지 하지? 찬바람이 다시 한번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미자는 옷깃을 여미며 집으로 향했다.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를 종로의 밤은 유독 차갑고 쓸쓸했다. 강남의 화려한 감옥. 다음 날 오후 3시. 수진과 태호가 약속대로 가게를 찾았다. 미자는 딸을 보자마자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명품 핸드백, 디자이너 코트, 그리고 완벽하게 손질된 네일 아트. 3개월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모습이었다. 엄마, 우리 왔어. 와, 전에 왔을 때보다 가게가 더 낡았네. 손님도 없고. 수진의 첫 마디였다. 인사도 없이 던진 그 말에 미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낡은 인테리어를 후고 있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뭐 해줄까? 오늘은 미역국 백반인데 먹을래? 지우와 봄도 어여 앉아 이리. 아니 엄마.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여기 와서 앉아봐요. 수진은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미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엄마, 가게 정리되면 어디로 가실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 와서 지우밥 챙겨주고. 가게 문 닫고 그동안 빚진 거 청산하면 남는 것도 없잖아. 너무나 간단명료한 제안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태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최근에 강남 아크로팰리스로 이사했어요. 펜트하우스 복층 구조라 방도 넉넉하고 공간도 넓어요.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강남 펜트하우스라니. 딸 부부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 옆집 박 할머니도 얼마 전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잖아. 우리랑 같이 살면 안전하고 편할 거 아니야. 그 말 속에 진심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미자는 딸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수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니들 아버지 병수바라고 니를 가르치느라 짐 빚이지만 어쨌든 남는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긴 하지. 수진아, 엄마가 가서 불편하지 않겠니? 너희도 일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계시면 오히려 좋죠.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때 태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이고는 전화를 받았다. 네, 타나카상. 예,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저희 집에서 뵙겠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 경험? 물론이죠. 최고의 한정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가 수진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미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요리사였다. 일주일 후 미자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늘 높이 솟은 아크로팰리스를 올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이삿짐 트럭에서 내린 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40년 세월이 담긴 상자 몇 개가 전부였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주문하면 되니까. 수진이 안내한 방은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창밖으로는 빽빽한 빌딩 숲만 보일 뿐 하늘은 조각나 있었다. 미자는 작은 짐을 풀며 낯선 공간에 적응하려 애썼다. 참, 엄마. 주방 구경시켜 드릴게요.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미자가 상상도 못한 세계였다. 아일랜드 키친, 인덕션 레인지, 스팀 오븐, 와인셀러.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지만 정작 기본적인 도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된장을 담을 항아리도 김치를 보관할 김치 냉장고도 없었다. 어때? 엄마, 여기서 요리하시기 편할 거야. 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손님들이 와요.
1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실력 발휘 좀 해줘. 한정식으로. 알지? 난 엄마만 믿어, 이제부터. 12명? 응, 태호 씨 회사 투자자들.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한국 전통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해. 뭐, 엄마 실력 정도면 12명 아니라 120명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루 식당 손님도 많았을 땐 10명이 넘었다며. 수진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다. 미자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첫 주가 지나가며 미자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깨달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저녁 만찬을 준비해야 했다. 수진과 태호는 출근하면서 메뉴를 지정했다. 엄마, 오늘은 좀 가볍게 해줘. 어제 너무 기름진 것 같아서 속이 불편했어. 어머님, 제 동료들이 점심에 오는데 퓨전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내가 언제부터 주문받는 요리사가 된 거지? 금요일이 왔다. 미자는 새벽 4시부터 장을 보러 나갔다. 한남동 고급 식재료 마트에서 최상급 한우와 싱싱한 해산물을 골랐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12첩 반상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구절판, 신선로, 전복죽까지.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미자는 완성된 요리들을 내어놓고 부엌에서 대기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특별히 준비한 한정식입니다. 맛도 보장합니다. 시골에서 오신 유명한 셰프님이 하신 음식이라 좀 투박할지 모르지만 입맛은 맞으실 거예요. 시골? 투박하다고? 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종로에서 40년간 식당을 운영한 자신을 시골에서 온 사람으로 소개하다니. This is amazing. You have a great chef like a hidden gem. 한 투자자의 칭찬에 태호가 대답했다. Thank you. 땡큐. You are right. She's our personal chef now. Wow, you are really lucky. 퍼시널 셰프.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고를 나온 미자는 그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미자는 싱크대를 잡고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진이 부엌으로 왔다. 엄마, 수고했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플레이팅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하면 좋겠다. 너무 구식 스타일이라서 태가 안 나. 그러니? 알았다. 다음엔 좀 더 신경 쓰마. 수진이 식탁에 놓인 포도를 하나 따서 주방을 나가며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누구는 건물 물려받았다는데 난 그냥 고집 있는 음식 좀 하는 엄마밖에 없네. 미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는 손이 떨렸다. 40년 경력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미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밖의 불빛들이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하루 내내 서서 일해서인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통증이 왔다. 저기압이라 눈앞이 띵하니 도는 느낌에 한동안 침대 모퉁이를 잡고 기대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손녀 지우였다. 할머니 자요? 뭐해? 응, 우리 새끼 왔구나. 들어와. 할미 안 잔다. 8살 손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그만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갈비찜 나 내일도 먹고 싶어. 그래? 지우가 맛있게 먹어서 할미가 기쁘네. 근데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안 드셨어요? 순박한 질문이 미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먹었어. 많이 먹으려고 혼자 먹었지. 할미 배 볼래? 엄청 뚱뚱하지. 배불러서.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수진이가 엄마는 주방에서 먹어. 손님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그게 편하지?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지우가 나간 후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김상철 씨,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여보, 왜 의리 없이 당신만 일찍 간 거야? 살았으면 나 대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라고 호통을 쳐 주었을 것을. 대답 없는 질문이 빈방 안에 맴돌았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미자에게 감옥과 다름없었다. 황금빛 창살로 둘러싸인 아름답지만 숨막히는 감옥. 몇 개월이 지났다.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만찬,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딸과 사위에 막대하는 듯한 말투, 행동, 무시. 미자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오늘은 얼마 전 내가 말한 7시 중국 바이어들 오는 거 알지? 상해 사람들이라 좀 짜고 매콤하게 준비해줘. 내가 며칠 전 주문해 놓은 사천 요리 향신료 넣는 것 잊지 말고. 수진아, 나는 한식 전문인데. 엄마, 요즘은 퓨전이 대세. 전통만 고집하면 뒤처져요. 그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의 전통이 뒤처진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때 마침 수진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둘과의 대화가 들렸다. 우리 엄마 나랑 우리 집에 같이 살잖아. 에구, 편하면 뭐하니? 쥐뿔도 없으면서 엄마가 고집은 좀 세니. 너야말로 좋겠다. 부모님이 물려준 것도 많고. 그 말이 미자의 마음에 와서 꽂혔다. 고집 센 엄마, 쥐뿔도 없는 엄마. 몸이 피곤한 건 참겠는데 마음이 너무 피곤하다. 내가 얼마나 더 여기서 참아야 할까. 미자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결국 미자는 부엌에서 쓰러졌다. 뜨거운 프라이팬을 잡던 손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행히 지우가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저기압의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노인분인데 영양 상태도 좋지 않네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수진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선생님,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수진은 돌아서며 남편의 전화를 받으며 나갔다. 에이, 그러게. 하필 엄만 오늘 아프다는 거야.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달라 해야지. 중요한 손님인데. 미자는 병상에서 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꼭 감았다. 슬픔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딸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화를 내고 싶었으나 울컥한 마음뿐이었다. 고집 세고 가진 게 없는 애미니까. 순간 목이 메이고 뜨거운 것이 눈과 코를 통해 마구 나왔다. 망할 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담양의 아침 이슬.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미자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다.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수지는 엄마 좀만 더 힘내라며 다시 일을 시켰다. 오늘도 또 투자자 만찬이 있었다. 새벽 5시 미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직 잠들어 있는 강남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높은 곳에서 보는 서울은 화려했지만 초록 없이 차가웠다. 빽빽한 빌딩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확인해 보니 소꿉친구 선자였다. 담양에서 함께 일했던 30년 지기 동료이자 친구였다. 미자야, 나 선자야. 이른 시간에 미안한데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종로 가게 문 닫았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서울. 딸네 집에 있어. 그래? 잘 됐네. 딸이랑 같이 있으면 편하겠다야. 선자의 목소리에는 부러움 반 안도 반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지기 친구이지만 자존심 상하게 딸년이 어미를 개 잡듯이 잡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편하다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뭐. 선자야, 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지난번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하는구나. 지난번 말했지. 우리 큰애 추천으로 담양 우리 집 근처에 한옥 게스트하우스 오픈했어. 청송제라고 작지만 제법 손님도 많고 인기 좋아. 강사가 와서 요리 수업도 가끔 열고. 아이고 그래? 잘 됐네. 미자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이 묻어났다. 선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야, 근데 너 목소리에 힘이 없다야. 혹시 뭐 힘든 일 있어? 그 한마디에 미자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말았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책 없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소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미자는 생각했다. 친구도 딸도 사위도 손녀도 모두에게 자신의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안 돼. 선자가 알면 안 돼. 진정해 미자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오랜만에 듣는 고향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감정이 복받침을 느끼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뭐 힘든 게 있을 게 뭐야? 딸내도 잘해주고 30년 이상 하루 종일 조리기구 앞에 서 있다. 이제 대궐 같은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대니.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뭐. 야야, 김미자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러냐.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김미자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달려와. 담양은 항상 열려 있어. 낮이곤 밤이곤.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담양. 푸른 대나무 숲과 맑은 공기가 있는 그곳이 지금 이 순간 천국처럼 가고 싶은 곳으로 느껴졌다. 오전 9시 수진이 일어났다. 평소처럼 요가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부엌에서 이미장 준비를 하고 있는 미자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오는 VIP 투자자예요. 5억 달러 규모, 아니 엄마는 말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말은 펀드 대표단이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뜻. 알았다. 아, 그리고 엄마. 오늘은 절대 거실이나 다이닝룸에 나오지 마. 화장실도 지우방 옆에 있는 거 가고. 대표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분이라서 꼭 주방에만 있어. 사람들 갈 때까지. 미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하루 종일 미자는 요리에 매달렸다. 전복초에 한우 타르타르 연근전과 더덕구이 삼계탕까지.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미자는 주방에서 살짝 거실 밖을 내다보았다. 수진이 유창한 영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태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투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This food is really wonderful. Is this from a Michelin restaurant? 태호가 대답했다. Actually, it's made by our live-in help. She used to run a small local restaurant. We are training her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w. 리브인 헬프? 트레이닝? 손녀 지우가 식탁에서 전을 맛있게 먹으며 미자 옆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미자가 지우에게 물었다. 어디 우리 영어 잘하는 지우. 저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시부렁거리는지 좀 알려주련?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나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입주가사 도우미로 불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우는 엄마 아빠가 말한 그대로 통역을 GPT를 통해 읽고 있었다. 고집은 세지만 착하고 오갈데 없어 입주 가정부로 집에 있게 하고 있다고. 교육 좀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미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미자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40년 경력의 주방장이 교육받아야 할 가정부로 소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에코처럼 주방까지 울려 퍼졌다. 엄마가 한 고집하지. 너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 요즘 스타일을 받아들이지 못해. 할머니, 저 외국 사람들이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해. 그러니까 아빠는 대답을. 잠깐 라이브인 헬프가 뭐지 GPT? 내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는 가정부를 뜻합니다. 뭐가 어째? 가정부? 어서 먹어라. 우리 지우. 들었지? 할머니. 그리고 지금 엄마는 할머니를 국제 수준에 맞게 교육시켰다고 손님에게 말했어. 시골 총구석에서 오랫동안 장사만 해서 꽉 막혔어. 융통성이 1도 없다니까. 알잖아 자기야. 시골 노친네들 똥꼬집 피우는 거. 이제 쥐뿔도 없으면서 엄마도 참. 그 순간 미자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40년을 참고 견뎌온 인내심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미자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다. 많은 짐은 필요 없었다. 레시피 노트, 남편의 사진,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노수저 세트만 챙겼다. 지우에게라며 손녀에게 작은 메모를 남겼다. 지우야, 할머니는 잠시 여행을 가야 한단다.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것 많이 먹어. 특히 짱 과자나 라면 먹지 말고 두부랑 우유 매일 잘 챙겨 먹어. 키 많이 크게. 사랑한다.
미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실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한창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미자가 사라진 것을 모를 것이다.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역에 도착한 미자는 담양행 기차표를 끊었다. 새벽 첫 기차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미자는 선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자야, 긴 말은 가서 하고 나 지금 기차표 끊었다. 내일 도착이야. 나 정말 가도 되니? 네 집에? 답장은 바로 왔다. 당연하지. 김미자. 내 집이 네 집이고 네 집은 네 집이다. 역에 마중 나갈게. 몇 시 도착인지 시간이나 찍어줘. 새벽엔 택시도 없다. 조심해서 어여 오기나 혀. 기차를 기다리며 미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새벽 5시 30분 첫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미자는 망설임 없이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차창 밖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색빛 도시를 벗어나 푸른 들판이 나타났다. 새벽 기차에 몸을 싣고 선잠을 자다 말다 하다 드디어 담양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리고 역사를 나서자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멀리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자야. 선자야. 선자가 트럭을 타고 마중 나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주름진 얼굴에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와. 밤기차라 많이 고되지? 그 한마디에 미자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미자를 꼭 안아주었다. 야야, 네 눈구멍이 병들었냐? 왜 갑자기 눈에서 호수를 뿜냐? 내가 죽은 네 서방처럼 그리 그리웠냐? 하며 선자는 미자를 안으며 토닥였다. 구수한 농담에 미자는 그제서야 안도하며 웃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못 봤지만 진정한 참 친구였다. 트럭을 타고 가는 길 양옆으로 펼쳐진 대나무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청송제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0년 된 한옥의 고즈넉한 모습, 마당 한편의 장독대, 그리고 텃밭의 푸른 채소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말했지. 내 집은 미자 집, 미자 집은 미자 집.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다. 너 기억하냐? 나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울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갓에 기울어져 막달 월사금 없을 때 울 엄마가 그랬지. 학교 그만두고 공장이나 가서 동생들 학비 대라고. 내가 동구 밖에서 울며 말하니 너가 그 길로 네 아버지 정미소 쌀값 받은 거 금고에서 몰래 훔쳐 담임께 줬잖아. 그 덕분에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고 읍사무소 다니며 대학 나온 울 남편도 만나고. 미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에고 덕분에 나 아버지한테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바리깡으로 머리 밀려 보자기 쓰고 학교 간 거 너 알지? 덕분에 좋아하던 정배 오빠랑 헤어지고.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선자가 미자를 전통 부엌으로 안내했다. 가마솥과 부뚜막이 그대로 보존된 부엌을 보자 미자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진짜 옛날 부엌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면 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날 저녁 미자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텃밭에서 딴 시금치와 감자를 넣고 선자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맛을 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미자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다. 맛있다. 그래, 이게 진짜 맛이지. 두 친구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에서의 일들을 털어놓자 선자는 분노했다. 그 인간들이 정말. 미자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요리사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상관없어.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별이 가득한 담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자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강남의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공간을 찾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선자와 함께 담양 재래시장을 둘러보았다. 상인들은 따뜻하게 인사했고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여기서 요리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 선자의 제안에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4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그때 시장 한편에서 담양 죽순축제 요리대회 현수막이 보였다. 상금 1,000만 원. 미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선자야, 저게 뭐냐? 응, 담양에서 수년 전부터 매년 열리는 대회.
전국에서 실력자들이 모여 올해 심사위원장이 그 유명한 음식 평론가 백종훈이래. 미자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하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 72세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미자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엇갈린 두 개의 식탁. 담양 죽순축제 당일. 오전 9시 대회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모인 10명의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조리도구를 점검하고 있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미자야, 떨려? 선자가 옆에서 떨고 있는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미자는 미소 지으며 웃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도망쳐 온 지 2주. 그동안 미자는 매일 죽순 요리를 연구하며 이 순간을 준비했다. 심사위원장 백종훈이 단상에 올랐다. 한국 최고의 음식 평론가로 그의 한마디에 식당의 운명이 갈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안녕하슈. 백종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통의 재해석입니다. 3시간 안에 죽순을 주재료로 한 코스 요리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대회장이 분주해졌다. 미자는 차분하게 재료를 살폈다. 싱싱한 죽순, 직접 가져온 3년 묵은 된장,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양념들. 주변에서는 화려한 플레이팅을 준비하는 젊은 셰프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미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요리는 보여주기가 아니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첫 번째 요리, 죽순 맑은탕. 미자는 사고를 3일간 우려낸 육수에 얇게 썬 죽순을 넣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맛이 나는 전통 방식이었다. 두 번째, 죽순 불고기. 한우와 죽순을 함께 재워 숯불에 구웠다. 세 번째, 대나무 통밥. 찹쌀과 대추, 밤, 그리고 죽순을 대나무통에 넣어 찐 것이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며 대회장은 각종 향신료와 소스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미자의 조리대에서는 오직 재료 본연의 향만 올라왔다. 옆 조리대의 젊은 셰프가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미자야, 좋은 요리는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뺄 줄 아는 거야. 시간이 끝나고 심사가 시작되었다. 백종훈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시식을 했다. 화려한 퓨전 요리들이 먼저 평가받았다. 트러플 오일, 캐비어, 금가루까지 동원한 요리들이었다. 드디어 미자의 차례. 심사위원들 앞에 놓인 소박한 상차림을 보고 몇몇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백종훈이 첫 숟가락을 떴다. 죽순 맑은탕을 한 모금 마신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 그리고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 이 맛은. 백종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대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30년 전 제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탕 맛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미자가 담담히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정성과 시간, 그리고 재료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같이 감탄했다. 불고기의 은은한 숯불향, 대나무 통밥의 구수한 맛.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요리였다. 한편 서울 강남 수진의 아크로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미자가 사라진 지 이틀째 수진은 거의 패닉 상태였다. 엄마가 어디로 간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해. 어머님이 메모 남기고 가셨잖아. 여행 간다고. 여행? 지금이 여행 갈 때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만찬이 있는데. 수진은 케이터링 업체를 급하게 섭외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라스트 타임 너 푸드 워즈 머치 베터. What happened? 태호가 변명했다. Sorry. Our cook suddenly quit now. We are looking for a replacement now. 투자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일찍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직접 설거지를 해야 했다. 매니큐어가 벗겨지고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가 매일 해왔던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여보,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아? 몰라. 엄마가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잖아. 지우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 갈비 먹고 싶단 말이야. 엄마 음식은 못 먹겠어. 지우야, 할머니.
잠시 여행 가셨어. 내가 모를 것 같아. 거짓말. 할머니가 나한테만 편지 남기고 갔어. 나 이제 짱 과자랑 라면 먹지 말라고. 엄만 시간 없을 때 나한테 컵라면 먹으라고 하는데. 울음 섞인 화난 딸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다시 담양. 대회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미자는 별 기대 없이 서 있었다.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3등 김영수 셰프, 2등 이정민 셰프. 백종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상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슈. 아시죠? 화려함이 넘치는 요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래서요. 대상 김미자 씨. 순간 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선자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다. 미자야, 뭐여? 얼른 상 받아라. 내가 대상이야. 백종훈이 직접 다가와 트로피를 전달하며 말했다. 40년 경력이 느껴지는 요리여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한식의 정수입니다. 혹시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시죠? 미자는 눈물이 났다. 서울에서는 시골 출신 가정부로 취급받았던 자신이 여기서는 한식의 정수를 지키는 장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미자 여사님,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실 수 있으셨나요? 비법이 뭔가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요리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요리가 나옵니다. 그날 저녁 담양 지역 신문에 미자의 이야기가 실렸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시작, 정미자 할머니의 도전.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울에서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있었다. 수진이었다. 엄마가? 담양에? 수진은 기사 속 사진을 확대해봤다.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자기야, 이거 봐. 엄마가 대회에서 상 받았대. 태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대상? 상금이 5천만 원이네. 그리고 이 심사위원장 백종훈 아니야? 한국음식평론가 자문회장인데.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어머니가 인정받은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전통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했나? 수진의 혼잣말에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담양의 밤. 미자는 선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받은 창업 지원 제안서를 바라보며. 미자야, 정말 식당 열 거야? 응. 미자의 손맛이라고 이름 지를 거야. 하루에 한 팀만 받는 완전 예약제로. 멋지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미자는 생각했다. 72세. 누군가는 끝이라고 할 나이지만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었다. 엄마, 기사 봤어요. 대상 받으셨다고. 축하해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떨림이 있었다. 그래, 고맙다. 지우 잘 지내지?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오실 수 있어. 요?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엄마, 잘 지내. 지우 잘 키우고. 전화를 끊은 미자는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정한 계승자. 2년 후 담양의 봄. 대나무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미자의 손맛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하루 한 팀 최대 8명만 받는 완전 예약제임에도 3개월 대기가 기본이었다. 미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선자와 함께 운영하는 쿠킹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이 클래스는 전통 한식을 배우려는 이들의 성지가 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학생이 있었다. 할머니. 문이 열리며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이제 10살이 된 손녀는 방학 때마다 담양을 찾아왔다. 수진도 함께 왔지만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엄마. 2년 만의 만남이었다. 수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대신 수수한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들어와. 차 한잔하자.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딸이 조금 안쓰러울 뿐이었다. 마당에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미슐랭 가이드 빅크루망 선정됐다면서요? 축하해요. 수진의 축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의 비는? 이혼했어요. 미자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회사도 망했고요. 투자금 못 받아서. 엄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떠나고 나서 그냥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든 게 무너지고 망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자는 위로하지 않았다. 그것이 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수진아,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수진도 지우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엄마, 저 가끔 와도 될까요? 그럼. 지우도 데리고 와.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 너도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온 거야. 다만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지. 수진이 떠난 후 미자는 선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미자야, 딸이랑 화해해서 다행이다. 화해라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찾은 것 같아. 그것도 지혜지. 밤이 되자 미자는 일기를 썼다. 2년 전 담양에 와서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지우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손녀가 따라오고 싶어 한다니 감동이면서도 걱정된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사느냐는 것을. 수진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엄마를 소유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보는 법을. 우리는 완전한 화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독대를 확인하고 오늘의 재료를 준비했다. 오전 11시 미자의 손맛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김미자 선생님, 한식 무형문화재 신청을 권유드리려고 왔습니다. 무형문화재요? 네, 선생님의 40년 경력과 전통조리법 보존 노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무형문화재라는 타이틀이 주는 명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요리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좋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혼자 대나무 숲을 산책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74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하겠지만 미자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의 재료를 확인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채워야 할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미자는 이제 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담양의 밤은 고요했다.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미자의 작은 식당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미자는 다시 예전의 미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정미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72세에 시작해 74세에 완성한 그녀의 진정한 요리였다. 여러분도 지금 늦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답니다. 실버 인생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미자의 봄날에 큰 힘이 됩니다.